우리가 생각하는 동종의 차량과 보험사가 생각하는 동종의 차량이 그간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수십만 혹은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약간 번외 얘기로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예. 외제차가 왔어요. 기자님 무서웠나 보다. 이게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면은 가끔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 사고 난 차량은 수리에 맡기고 저는 이제 보험사로부터 렌트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피해자예요. 저는 원래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그와 비슷한 차량을 받길 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종의 차량과 보험사가 생각하는 동종의 차량이 그간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벤츠 E 시리즈를 타고 있었으면 보험사는 소나타 혹은 K5를 대차해 주는데 그건 아니다, 벤츠를 대차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서 수십만 혹은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빌릴 때 대차료 산정 기준이 보험 약관에는 동급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요. 배기량과 연식만 같은 가장 낮은 차를 대여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벤츠 타다가 사고가 나도 벤츠가 아닌 소나타로 이제 대여를 주는 거죠. 누군가가 용감하게 이건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아우디 A6를 타드신 분이세요.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회사로부터 BMW 520D 시리즈를 이제 렌트를 한 거죠. 대차료를 달라 그랬더니 보험사는 소나타 기준으로 준 거예요. 나 BMW를 빌렸으니까 BMW가 A6하고 동급이니까 그거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법원에서는 대차료 관련해가지고는 피해 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 동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배기량만 연식만 하면 된다는 게 보험사 주장이었잖아요. 네.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까지 따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난 거죠. 저도 이게 매우 신기해서 기사를 쓰면서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표준 약관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동종이란 단어가 동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말씀을 해주는 게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동급이라는 거는 배기량하고 연식만 같으면 좋다. 네. 그러니까 뭐 2000cc다 그러면 2000cc에 뭐 아무 차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0cc 중 가장 낮은 차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동종이라 그러면은 아우디 A6다 그러면 아우디 A6하고 비슷한 BMW 5 시리즈, 독일 3사 네, 뭐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보험사 주장은 표준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표준 약관은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 보험사는 표준 약관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표준 약관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약관이에요. 계약자의 이익을 그렇게 고려한 게 아니고, 이런 계약자의 이익은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했겠지만 특히 이 대차료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표준 약관을 변경한 거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침을 간 거죠. 약관은 사실 보험사가 먼저 작성하고 약관이라는 상품을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 이거는 사실 저도 기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법원은 상품을 니들이 어떻게 만들든 말든 우리는 법리대로 해석할 거야 라고 했는데 동급이 아니라 동종을 빌려줘야 돼 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커지고 있나요? 이게 이제 개인으로 하면은 몇백만 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렌트카 회사가 피해 보상을 하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를 합니다. 그리고 렌트카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큽니다. 지금은 렌터카 회사도 예전에는 되게 이제 소규모였는데 굉장히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네. 규모가 커졌잖아요. 이 대기업과 보험사가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어렵게 표현하던데 이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렌터카를 빌렸던 사고 피해자를 대신해서 렌터카 회사가 대신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완전히 자기가 양수 받아서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제3자가 돼버렸고 소비자 1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커다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소비자는 못해요. 왜냐면 이기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면은 보험사가 어떤 로펌을 쓸 줄 알고요. 그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아우디 A6가 사고 나서 동종의 차량인 BMW 혹은 벤츠를 빌려줘서 매일 5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소나타를 빌려줘서 15만 원 받아서 35만 원이 굉장히 많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누적이 된 거죠.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서 소송전을 벌이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나오게 된 거군요. 예, 그렇죠. 렌트카에서도 영업하는 회사인데 손해가 나는 게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보험사는 표준약관으로 다 정리된 건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뒤집냐 하는데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표준약관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표준약관에 있다고 만병통치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표준약관을 가지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표준약관에 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항상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판결이 계속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2심 판결까지 몇 개 봤는데 동종 동급으로 해야 된다. 표준약관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번외 얘기로 사실 2016년에 표준약관이 바뀌면서 말이 안 되는 소비자가 너무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불합리한데라고 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은 판사님께서 사고가 나셨어요. 그리고 판사님은 따지고 들어가니까 동종의 차량으로 빌려줬다라는 기사가 있었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예. 그래서 그 기사 링크를 해당 보험사에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매우 애매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차는 아니지만 해당 차량의 풀옵션 차량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의 사고가 났는데 한 번은 그거보다 굉장히 위의 급인 동급도 아니고 동종도 아닌 외제차가 왔어요. 우리 기자님 무서웠나 보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라고 했더니 동급의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상위 레벨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으니 그치. 그냥 받아서 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 또 사고 났는데 동급의 차량에서 깡통이 왔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동급이란 걸 알고 있으니 따질 수도 없고 배기량이 똑같고 연식이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며칠 참지 뭐 라고 해서 말았거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거든요. 짜증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그렇다 해서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건 부담되니까. 그렇죠. 예,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트카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소비자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되고 사고가 난다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동급의 차량을 대차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이 지식을 아신다면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도 그거를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동종의 차량이 없어서요 라고 차를 바꾼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설계사분들 잘 설명해 주시고요. 보험 소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동급의 차량 아닌 동종의 차량을 받으시는 게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